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가량은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참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정말 입추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요. 하여간에 기상이 잘못된 거는 이상기온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더위가 이제 가셔서 좀 더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에 좋아요, 나빠요 이런 조회수 조작 등으로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급기야 결국에는 그 특검까지 받게 된 일명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요, 오는 25일, 6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연장 수사 요청은 좀 어렵지 않을까, 30일 연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연장은 무언가 수사 결과가 나왔거나 합리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 특검이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인데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 내역을 들여다보면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에 대해서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일이죠. 월요일 날 특검은 김 지사를 소환해서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김 지사를 소환하기 전에 생각나게 해주겠다, 기억이 안 난다면 생각나게 해주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물어볼 것이 더 있다면서 3일 후인 어제 9일 날 또 한 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2차 소환에서요. 그래서 드루킹하고 김 지사하고 대지신문까지 벌였는데 역시 김 지사의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증거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이렇게 이제 공을 특검에 던졌죠. 김 지사의 이런 모습은요, 1차 소환 때도 정치적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그 경남으로 내려가서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김 지사는 특검 측의 소환 조사를 그만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요. 특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제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마지막 조사가 된 셈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 특검 앞에 그 사무실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지사가 떠나고 한 20분이 지나서 드루킹도 특검 사무실 나섰는데요. 별 얘기 없었습니다. 얘기도 못하고요. 특검팀은 이번에 2차 소환 조사에서 대질 조사를 통해서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김 지사의 진술 내용이 지금 완벽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하는 데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자신했던 것처럼요,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진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루킹 사건 특검은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맹물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 보수 종편에서 나오는 그 패널들, 보수 논객들은 뭐 김 지사가 뭐 성실하게 조사를 받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 말 따르면 그러면 가갖고 시인하는 것이 성실히 조사를 받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김 지사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어떤 범인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 지사가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확정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니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특검은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영장을 청구하지 않자니 야당 등 보수 세력의 반발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특검은 참 이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나와야지 하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 그런 증거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일단 25일로 예정된 수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 일자를 또 두고서 아마 조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야겠죠. 네, 그분들도 일단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의혹에. 근데 이번 특검에서 송인배 비서관은 아마 이번 주 중, 빠르면은 이번 주 말쯤 소환 조사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나올지는 제가 보기엔 좀 비관적입니다만, 백원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최측근 도모 변호사, 두 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위를 놓고 뭐 의혹이 일긴 했는데, 글쎄요, 그게 댓글 조작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 지사를 드루킹에게 소개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연료 200만원 받았다는 거. 근데 뭐 몇 번 강연하고 200만원 받을 수 있지요. 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조작 사건과 무관한 두 비서관을 이제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김 지사라든지 뭐 이런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볼 때 과연 이 두 비서관, 댓글 사건하고 상관없는 두 비서관한테서 과연 무엇을 끌어낼지 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이 그동안 수사 결과를 한번 되짚어 보니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특검팀을 짓눌렀다,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드루킹의 진술, 내지는 그 측근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갖게 합니다. 특검이 지난 7월 23일 특검법과 무관한 정치자금 수사의 그 압박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실상 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전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흘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가 그 강박관념을 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로 인해서 여론은 특검팀이 본연의 수사 목적에 벗어난 수사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상당히 많이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검팀이 과연 한 것이 뭐가 있나를 한번 볼까요? 기존의 경찰, 그걸 먼저 보자면은 이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잘 알려졌어요. 이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죠. 경찰 조사와 언론의 취재로 인해서 드루킹 본명이 김동원으로 알려졌고, 김 씨는 각종 포탈 등의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포스팅하던 그 파워블로거였습니다.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그 블로그에, 김 씨의 블로그에는 방문자가 980만 명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꽤 온라인에서 힘이 있었던 블로거였죠. 그래서 김 씨는 경기도 그 파주에 그 누름나무 출판사 차려갖고 대표로 있으면서 경제적 공진화, 경공모 대표로도 그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 1월에 네이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체포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3명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상하게 좀 흐르게 됐죠. 당장 야당하고 보수 언론들은 구속된 3명과 현 정부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이어진 수사에서 김 씨가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했고,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구현하는 서버 킹크랩을 이용했다,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킹크랩은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좋아요 같은 공감수를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나쁜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이틀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는 2,300개 가까이 되고요. 조작 댓글도 한 2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돼갖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루킹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시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따라서 이제 5월 18일 날 드루킹은 또 이제 이른바 자신의 옥중 편지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 후보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서 킹크랩이라는 첨단 댓글 공작 기계를 동원해 대선 때 인의를 보고했고 점검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검에서 현재까지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그때 확산이 되는 가운데서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특히 이제 뭐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뭐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특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뭐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60일입니다, 최초. 그래서 6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그것이 미진하다 싶을 땐 대통령한테 수사 연장을 신청을 해서 한 30일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근데 드루킹과 현 정부와 여당의 연계가 있는 것인가가 사실은 사건의 본질인데, 일단 그 의혹에 중점에 섰던 것이 김경수 현 도지사입니다. 경남지사요. 근데 당시 그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에 반감을 품고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다 라고 일단 해명을 했죠. 그리고 뭐 드루킹과 김의원 간 그 텔레그램 대화의 가운데 기사 제목과 온라인 조사,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풀 좀 달아주십시오. 이런 거 제가 아는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대화했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킹크랩이라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지, 사실은 이런 선풀 좀 달아주십시오, 이런 기사에 좋은 얘기 좀 써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글쎄 과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사 결과하고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요, 드루킹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 김 의원은, 당시 김 지사는 대선 이후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았고 청와대는 김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긴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돈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것이 말이 바꿨다 뭐 어쩐다 야당에서는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김 당시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이제 500만 원 뭐 거래가 있었다. 이거는 밝혀졌죠. 근데 그건 보좌관의 일이고 500만 원 글쎄 500만 원은 정치 자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 지사하고는 무관한 그런 돈이죠. 드루킹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해온 것이 사실상 드러났습니다. 그가. 근데 과연 대선 기간에도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수사의 초점이 맞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한 거로는 뭐 9만 건의 댓글 작업,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USB 안에 필명 서유기 박모 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한 댓글 조작 활동 일지도 있었고, 뭐 댓글 조작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 메시지, 여기에는 뭐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어떻게 자기네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문자 메시지 했다라는 것이 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글쎄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이런 정치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어긋나지 않을까, 거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김 지사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특히 그 보수 언론은 앞다퉈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실들을 하나둘 재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것들, 뉴스들은요,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별 새로운 게 없어요. 특검 사실상 노회찬 전 원내대표 정치자금하고 드루킹이 임의로 제공한 USB만 확보했을 뿐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미 경찰이 수사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 않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과연 앞으로 보름 동안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를 소환해서 현재까지 드루킹과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도 과연 큰 의미가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특검이 사실 이 자체가 특검 건이 아닌데 무리하게 특검을 진행한 야당의 정치적 책임도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보호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건에 연루가 됐을까? 이번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의 입김이 전혀 먹히지 않는 특검인데요. 과연 특검이 뭘 얼마나 찾아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당 편을 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